대표님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밴쿠버에서 이민 16년 차인 사람입니다. 지금 식당을 4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야심 있는 요리사이자 경영을 같이 하고 있는 한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캐나다 밴쿠버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희가 어제 왔는데 시차 적응을 이제 마치고 그렇죠. 대표님 매장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있습니다. 요리를 몇 년 하신 거예요? 까마득하지만 20년 좀 넘은 거죠. 어디서 음식을 하셨는지. 일식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캐나다를 넘어와서 또 이 식당 일을 하다가 자꾸 이제 욕심이 나니까 다른 요리를 좀 해보고 뭐를 좀 새로운 걸 개발을 해보자 해서 이제 꼬르동부르라는 학교도 다니고 프랑스 요리 식당이나 호텔에 가서도 이제 일을 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이제 순간이 되니까 내 음식의 자아는 뭐지? 아니 나 한국 사람인데 한식을 해야 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에 하게 된 계기도 됐고 프랑스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항상 저는 꿈이 식당을 하는 일이었으니까 가게를 오픈을 해야겠다. 근데 한식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이걸로 일식하고 프랑스 요리하는 사람 아니야. 이걸 갑자기 한식이야. 그래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시작한 게 이제 8년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상호가 고수입니다. 예. 손님 고수의 고수. 그거 의미도 있고 정말 마스터가 되고 싶은 그런 또 있지만 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짜릿짜릿한 그 느낌 기본적인 마음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그 제 마음을 고수하는 거죠.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도중에 김밥이 나왔는데 제가 근래에 본 김밥 중에 가장 비주얼 갑이에요. 김밥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 시간으로 오후 6시 20분 여기 꽉 찼습니다. 여기가 입지가 안 좋아요. 1호점인데 숨이진 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를 다 찾아오세요. 음식 때문에 온다라고 딱 이 받자마자 느낌이 확 왔어요. 일단 한번 시식을 해보시죠. 무슨 김밥이에요 이거는? 명란아보. 엄청 큽니다.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 쌈무예요? 냉면. 원래는 단무지를 집어넣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분들이 드시기에도 무난해야 되니까. 근데 항상 김밥을 이렇게 소개를 다른 분들한테 해주면 딱 걸리는 게 단무지야, 단무지. 약간 단맛도 좀 땡겨주면서. 단맛도 나면서 이 식재료가 또 다른 재료들을 느낄 수 있어요. 얘 혼자 너무 강해버리면 다 잡아버리는데 와 진짜 맛있네요. 되게 시원해. 진짜. 이게 한 줄에 얼마예요? 요번에 명란 주식이 좀 비싸니까 15,000원. 비싸죠? 근데 참고로 캐나다 물가가 있어요 여러분. 시급이 지금 얼마죠? 캐나다가? 지금 현재는 15,500원. 한 달 있으면 이제 16,5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야 되고 부가세 외에 팁을 또 별도로 소비자가 다 내야 됩니다. 부가세는 10%를 소비자한테 받고 부가세는 음식은 5%, 술은 10%. 만약에 술을 하고 이렇게 먹었을 때는 15% 정도가. 그러면 정부에 내는 돈을 우리가 그냥 받아서 내는 거죠. 고객이 이제 내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제 반납을 해야 돼요. 저희는 부가세 개념이 저희가 그냥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경쟁에서 내 음식값이 비싸면 안 되니까 또 음식값을 낮추고 계속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어제 대표님 카드 결제할 때 보니까는 직접 15% 차지비를 금액을 입력을 해서 결제를 또 하더라고요. 그 나누는 방식이 업장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해요. 서양 식당하고 동양 식당은 조금 달라요. 서양 식당은 서버 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가요. 근데 저희는 동양은 좀 몰빵은 안 된다. 예를 들면 홀이 한 7, 주방이 3? 주인이 가져가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럼 주방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팁 때문에 뭐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요. 서버분들이. 팁이 사람을 움직이는 걸 어제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게 다 먹고 조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저는 업셀링 하는 줄 알았어요. 더 드실 거냐? 필요한 거 없냐? 막 이제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매출이 오르면 팁 또한 다시 오르기 때문에. 세일 하는 것도 사실 맞는 거죠. 그래야 이제 본인이 가져가야 될 팁 부분도 이제 높아지니까. 그러면 그 팁을 한 달에 한 번 정산을 하는 건가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2주에 한 번. 이게 아마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여기는 한 달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대표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7천? 한 달에요? 팁만 계산을 해보면 거기서 15%가 팁이라고는 그럼 얼마겠어요? 한 2,500? 일하는 분들이 보통 몇 명 일을 하세요? 한 시프트에 6명에서 한 7명 정도. 홀주방 다 해서요? 음식이 50가지가 넘는데 주방에 그렇게 별로 안 들어가요? 여기 쓰는 재료는 또 다시 파생해서 다른 메뉴 쓰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저는 이제 손이 많이 가지 않을까. 많이
하지만 또 열심히 해주시니까. 그러면 총 6분에서 7분이 2,500만 원이라는 팁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350만 원 정도 인당? 근데 이제 거기에서 홀 쪽이 조금 더 많으니까 홀 쪽이 좀 더 가져가니까 주방은 이제 조금 이제 덜 가져가고 대신에 시급은 주방이 조금 더 높죠. 주방은 어느 정도 돼요? 뭐 2만 원, 뭐 2만 5천 원 이 정도 그보다 더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서 느꼈던 거는 일하는 친구분이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웃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가서 주문할 때나 응대를 할 때도 너무 친절하게 하는데 대한민국 창업시장에서 주인도 할 수 없는 친절이다. 일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친절한 이유가 특별한 뭔가 교육을 하시는지 대표님이. 아닙니다. 특별한 교육은 없고요. TV 친절을 어느 정도 견인하나요?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꼭 팁이 아니더라도 본인 일이니까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일하는 분들이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 세팅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다 저기 한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의 평균적으로 팁까지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 급여가 되는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00 정도는 가져가 주시지 않을까. 풀타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풀타임이 여기는 한 40시간 정도니까. 첫날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저희는 저출산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있고 출산율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이제 인력난이 이제 되는 거죠. 외식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기계가 사람을 응대하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을 거고 어쨌든 다시 서비스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 그때가 아닐까. 그때가 되면 반대로 정말 서비스가 정말 최고인 식당이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예요. 캐나다가 매년 50만 명씩 이민자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인력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요, 인력난이 여기도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로 식당에서 일했던 분들이 다 다른 분야로 또 가버렸어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근데 다행히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도 있고 영주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고 이제 여기로 다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실제로 주방 같은 데 일할 때 한국말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편하죠, 저희 입장에서. 대표님 여기는 몇 년 하셨죠? 2015년 3월에 여기가 오픈했거든요. 8년 됐네요. 8년 됐는데도 매출이 우상향한 거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실제로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제 잘난 맛에 한 거죠. 요리사였으니까 더 내가 지금 이걸 만들었는데 와서 드셔줘야지. 근데 이제 손님이 오시면 뭐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그래서 빨리 깨달으셨네요. 살기 위해. 바로 이제 전향을 했죠. 그 뒤로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대만, 일본 각국을 다니면서 창업하신 분들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느끼는 게 나라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빠른 이유도 저희는 창업하는데 진입장벽이 훨씬 낮다. 그렇죠. 훨씬 낫죠. 공사 비용 많이 올랐지만 캐나다에 비교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에어컨으로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5평, 30평 기준으로 에어컨 한 대 세팅하면은 200만 원이면 하는데 여기는 2,000만 원, 2,500만 원. 그리고 고깃집이나 덕트나 공조시설을 하는 데는 창업비가 엄청나다. 테이블 하나 하는데 제일 싸게 하면 500. 그러니까 여기는 승인받는 거 저희는 가장 어려운 게 2층이나 3층 지하는 소방이 가장 깐깐한 거고 그 외에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기도 퍼밋을 받아야 되고 또 수도배관 뭐 이런 거 할 때 설비 그것도 마찬가지고 간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간판을 바꾸겠다 또 지금 당장 해도 몇 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기간 소유가 시에서도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여기의 장점은 FM대로 하나씩 느리지만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FM대로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럼 오픈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최소한 1년 정도는 잡아야 되니까 임대료 건물주가 봐준다고 해도 한 3개월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면 6개월 정도까지도 본 적 있어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절대로 끝낼 수 있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나머지 개월 수의 월세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월세 얼마예요? 저희 지금 1,500. 1,500이요? 평수가 몇 평이죠?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부동산 가격은 매년 상승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임대료도 계속 덩달아 상승을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급도 계속 올라가고 실제로도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계속 떨어져서 평균 수익률을 어느 정도 식당 할 때 예상을 하고 하시는지. 캐나다 이제 전반적인 식당업에서 얘기하는 게 순수익 10%를 남기면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30%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30% 남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30% 남기면은 옆에서 똑같은 메뉴를 조금만 저렴하게 팔면은 손이 그냥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25% 20% 장사하는 사람한테 뺏겨요 이게. 그래서 적정 수익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저는 20%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캐나다는 오래 가요. 투자가 처음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래 운영을 하고 또 바뀌는 매장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안 돼서 바꾸고 또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계속 바꾸고. 저희도 이제 재료비에 대한 압박이 이제 있죠. 재료비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저희가 바로 음식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적어도 30% 이상을 쏟아부어야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만족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거지. 자꾸 원가 절감한다고 뭐 20% 내려가고 막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점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여기는 그래도 30%를 캐나다는 맞출 수 있는데 한국은 30%도 맞추기가 어려운 게 판매가를 많이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같은 메뉴로 바로 옆집에서 계속 경쟁을 하다 보니까 판매가 올리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물론 최저시급도 높고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김밥을 15,000원 이렇게 파는 것 자체가 그래서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4,000원짜리 김밥에 어느 정도를 세팅을 하다 보니까 30%도 적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여기 장점은 뭐냐면 한국 분들한테는 예를 들면 김밥 하면은 비싼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저희도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럴 때 뭐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다. 물론 한식당을 자주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비교를 하실 수는 있겠죠. 물론 여기에도 이제 상향선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품가금은 어때요? 보통 몇 프로 정도 보죠? 지금 저희가 평균 전기하고 가스를 통째로 한 500만 원 정도 대신에 여기 수도세는 없어. 수도세 없다고요? 물이 풍부하니까. 네? 물이 풍부하니까. 물이 풍부한 나라. 부럽네요. 대신 건물주가 1년에 한 2번 정도 상하수도에 관련돼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막강하대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자체가 없으니까 키를 바꿔버리고 막 아웃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왜냐면 계약서가 두꺼우니까. 여기 엄청 두껍대요. 그래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변호사가 뭔가 이게 안전 문제가 있을까를 이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들어오셨을 때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1,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500이 좀 넘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계약이 5년 플러스 5년이라는 계약이 있었어요. 그 기간 안에는 통상적으로 엄청 막 올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이 건물주가 이제 원하는 대로 또 이제 더 폭을 높게 해가지고 또 올릴 수도 있죠.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예전에는 보통 5년 플러스 5년을 계약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2년 플러스 3년.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데 그걸 또 회수도 해야 되는데 너무 짧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안 좋죠. 캐나다 이민은 자영업하려고 오시면 안 되고 식당에서 일하려고 하면 오세요.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대표님의 이제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4개, 5개 지금 이제 이번에 5호점 또 세팅을 하고 계시고 지금 4, 5점을 세팅하고 있는 거고 5호점은 이제 나중에 건물이 올라간 그래도 10%의 수익률이 적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매출에서는 한국하고 비교하면 외형이 크니까 1억 7, 8천 이렇게 되면은 1700, 1800 이거를 우리나라 같으면은 길어야 5년 버는데 여기는 10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안정성 있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제 대표님하고 한 2만 보 걸었거든요. 제가 여기 캐나다 밴쿠버에 한국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안 되는 식당은 또 안 되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안 될 땐 어떤 이유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식당이나 비즈니스를 할 때 오래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래 가는 거는 오래 가는 건데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변화를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무슨 인테리어나 이런 변화가 아니라 물론 그 가게의 핵심 메뉴가 정해진 다음에 다른 메뉴들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바꿔주면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뭔가 유행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어떻게 좀 해보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젊은 캐네디언들은 이미 알아요. 한국 문화를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또 이제 뒤처지는 거죠. 어제도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우리나라 음식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덩달아 한국 음식점들의 매출들이 또 우상향하는. 그리고 이제 매장 개수들도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비교하면 한 4배, 5배 정도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처럼 밖에 나와 있는 자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정말 경제와 문화.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에는 항상 먹거리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죠. 술도 마찬가지고. 이게 외국 분들 소주 아주 뭐 좋아하십니다.
옛날 일본 잘 나갈 때 일식에 대한 관심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식은 대부분 스시 한 품목에 거의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한식은 다양하죠,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죠, 그 안에도. 근데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될수록 많이 가져가야지 비즈니스를 할 때 괜찮아요. 그런데 감히 예상을 해보면 시간이 더 흐르다 보면 한국처럼 세분화가 될 기회가 생길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한국 음식에 대한 팬덤이 이제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어떤 메뉴의 전문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중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다양한 메뉴를 취급해야죠. 지금 보면은 뒤에는 족발 드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두부김치 드시고 계시고 저희는 잡채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뉴의 장르가 족발집이 있고 전집이 있고 그런 가게를 몇 개 좀 합쳐야 돼요. 대신에 뭐가 됐든 기본은 할 수 있는 맛이어야 되죠. 지금 보면은 뒤 테이블은 음식을 계속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하는데 저건 마케팅이죠. 그럴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이제 인플루언서를 초대를 해서 여기도 광고를 안 하면 이제 못 살아남는 거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가 오래된 식당들도 있잖아요. 한식당도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이미 1세대시기 때문에 한 연세가 60 이상, 70 이렇게 두신 분들이 실제로 영업을 하시면 이제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는 생각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여기는 사회가 젊어지는데 그분들한테 마케팅을 하지 않고서는 안 돌아가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러시는 거지. 뭐 음식만 괜찮으면 되지. 그런 시대는 지났다. 다 마찬가지네요. 전 세계적으로 식당의 연령층 자체가 되게 젊은 친구. 맞아요, 젊어요. 여러 군데를 다녀볼 텐데 잘 되는 가게의 특성은 젊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20대 초반, 중반,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을 사실 쓰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뭐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벌면 쓰는 거. 그러니까 저희도 마케팅을 할 때 그런 층을 택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소비력이 좋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300만 원, 400만 원 벌면 씁니다. 여기도 집을 못 삽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여긴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 넓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였을 건데 이민자들로 이렇게 채우고 있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의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죠. 아마 이제 한국하고 세금체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퍼센테이지. 대신 여기는 굉장히 한국보다는 더 투명하죠. 정말 여기는 세금에 관련돼서 뭔가 이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돼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대요. 소문에. 진짜요?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그렇게 본인 매출을 줄이면 나중에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익이 안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무제표는 좋은 재무제표가 아니잖아요.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고 은행에서 이제 이 업체는 잘 굴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정도의 대출을 해줄 수 있구나. 여기는 자영업자들한테도 재무제표 관리를 잘하면 초기에 사업할 때 대출을 몇 억씩 해준다고 말씀 듣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신용 없으면은 돈도 못 빌려는 데인데 물론 여기도 신용도 보죠. 신용도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재무제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런 걸 속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게 투명하게 사업만 잘하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한국보다는 유리한. 이민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공기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나무가 너무 많아요. 자연 친화적이어서 이게 냄새를 맡고 있으면 자연 힐링이 일단 돼요. 그리고 매너들이 너무 좋으세요. 식당에서 딱 들어오면 저희는 좌석부터 잡잖아요. 여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여기 입구에서 기다려야 돼요. 매너 없는 그런 거죠. 그래도 일주일 대표님과 지내면서 제가 캐나다의 외식 문화라고 하긴 그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건 여러분들 이민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나라들을 비교해서 경험해보다 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런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일주일 동안 대표님 옆에서 캐나다 외식업이 어떻게 발달할 거고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한국 시장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또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따 또 저녁에도 또 소주 한잔 하면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 창수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준비하시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외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캐나다는 또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있구나, 다른 면들이 있네 이러면서 뭐 물론 그분 중에서는 한번 가서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세계 말고 다른 세계에도 한번 이렇게 엿보는 것도 맞아요. 쏠쏠한 재미지 않을까.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대표님. 저희는 남은 음식 먹고 가도록 할게요.